네, 2부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의 김형길 원장입니다. 먼저 그 발표 순서대로 우리 그 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그 질문할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3분 내지 5분 정도 한 분에게 시간을 들여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택식 단장님께서 국내외 항로화 산업 동향과 전망에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항로화 산업의 개요 범위 분류와 항로화 산업 시장 그리고 연구개발 정책 지원 동향과 항로화 산업의 전망과 재현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택식 단장님께 우리 발표자들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항로화 산업 동향과 전망 관련해서 우리 제주 항로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과 특별히 아까 발표 시간이 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눈 내용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는 좀 이제 지역 인프라도 상당히 좋으시고요.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고령친화 산업이나 항로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과 인프라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주도에서 이 항로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입안자께서 항로화 산업의 육성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또 이제 그 의지는 이 제주도에 이 항로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의 의사결정을 정책 입안자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도시 예를 좀 들면 성남에 그 시니어 산업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니어 산업 혁신센터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곳을 저희가 좀 이제 가장 좋은 사례로 보는 이유는 이곳에는 이제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공급자, 수요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기술 전문가들, 경영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어르신들이 직접 오시다 보니까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리빙랩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어르신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느낌들을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계시고요.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로화 산업이나 고령친화 산업의 특징이 이 부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안 보이는 산업입니다.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요양이라든지 고령친화 용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 규모가 상당히 작고 또 이제 육성하는 예산들도 상당히 작거든요. 근데 이제 지자체의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부처의 관심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복지부의 예산도 받을 수가 있고 산업부 예산도 받을 수 있고 문화관광 쪽에 문화관광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 고령친화 산업 항로화와 관련된 여러 부처들의 예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이 컨트롤 타워에서 제주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정부 부처들과 협력하면서 제주만의 좋은 항로화 산업,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공선희 센터장님께서 이제 그런 제안들을 이미 다 해주셨는데요. 앞단에 제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입안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제안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제주의 항로화 산업이 좀 본격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지향적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제주 항로화 산업이 사실은 전국 최초로 신성장 산업인 항로화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항로화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책 기반자들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또한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추진해갈 센터와 어떤 기구의 설립들 이런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김택신 박사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두 번째로 우리 맹재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발표 내용 중에서 소개해 주신 웰리스 클러스터 통합 모형을 제안을 해주셨고 특별히 맹 박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논문의 모형이었는데요. 제주형 항로화 구축을 위해서는 앞에 우리 김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항로화 산업 선도 주체기관이 필요한데요. 경남 테크노파크에 항로화 바이오 팀이 언제 생겼고 뭐 직원 수라든지 연중 주요 사업이나 그동안의 성과들을 소개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제주의 항로화 산업과 일자리 구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경남 테크노파크 항로화 바이오팀 같은 경우에는요. 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항로화 바이오 산업이 선정된 이후에 정책기획단 내에 나노 바이오, 나노 항로화 팀을 구성하여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6년에 항로화 바이오 팀을 과학기술에너지센터 내에 구성을 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그 업을 이뤄 나가고 있는데요. 항로화 바이오팀은 크게 제일 처음으로는 항로화 산업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기술 개발 과제와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수주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경남 테크노파크 항로화 바이오팀 안에는 과학기술센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항로화 바이오팀의 팀장님 한 분 이외에 항로화 분야와 바이오 헬스 분야를 각각 나눠서 기업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프로그램들을 수주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팀이 신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183억 원 가량의 국책 사업을 수주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서부 경남 쪽에 항로화 바이오 그리고 동부 경남 쪽의 바이오 헬스의 기술 연계를 통해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에 있는 각종 유관기관들이 있는데요.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부터 시작해서 한방항로화연구원, 하동녹차연구소, 남해 마늘연구소, 창녕양파연구소, 그 외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이라든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같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제주에도 제주 TP뿐만 아니라 제주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 및 여기 보이시는 제주 관광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제주 연구원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제주에 딱 맞는 그런 통합 클러스터 모형 구축도 실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에 특별히 풍부하게 잘 갖춰져 있는 자연 환경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들로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이 앞으로 제주의 항로화 웰리스 클러스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남의 항로화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핵심적 주체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우리 그 경남 테크노파크의 맹재 박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 항로화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또 제주의 유관기관들이 함께 합쳐서 우리 항로화 산업을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추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맹재 박사님께 질문하실 내용들 없으세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백승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로화 과학기술과 지역혁신융합연구에 대해서 특별히 생체시계 기반 항로화 주제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새로운 항로화 과학기술의 연구를 모방약과 식이세포 등을 중심으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고령화 문제와 건강 수명의 연장 문제 이런 주제들을 좀 다뤄주셨는데요. 특별히 1, 2, 3차를 아우르는 항노화 그 바이오 헬스 발전 방안과 연계해서 우리 제주의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가 혹시 있다면 또 융복합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안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항노화라는 그 주제를 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과학의 수준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축적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케어의 관점이 아니라 치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젊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 발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노화라는 주제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산업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나 뿐만이 아니라 그 1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소재들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들도 연관되어 있고요. 최근에 뭐 스마트팜 같은 그런 기술들과도 연계가 가능하고요. 또한 기존의 이제 그 항노화가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도 많이 관련성들이 있는데요. 서비스 관점에서도 보면은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여러 디지털 기술과 접목했을 때 그 서비스 산업의 확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별성이 있는 어떤 주제들의 도출이 굉장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항노화가 단순하게 그냥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것들 뒷받침 또 기술적인 뒷받침 또 연구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중기, 단기 또 그리고 봤을 때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아마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조금 주력해 보면 어떨까라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기술이라는 것이 산업화하는 과정 중에 여러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많이 각광을 받게 되는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더 활용한다면 그런 원천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들이 사업화되는 어떤 단계가 진행될 수 있겠고요. 또 기존에 이제 제주도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이라든지 천연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는 또 브랜드적인 어떤 제주가 청정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과 결합했을 때 이 항노화 산업의 어떤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산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노화 바이오 헬스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항노화 주제의 어떤 과학적 수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백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새로운 항노화의 과학기술에 대한 소개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만의 그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잠재적 요소들을 잘 항노화 산업으로 연계시켜서 우리 제주형 항노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백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배성윤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일자리 수요 전망과 헬스케어, 웰니스 산업, 일자리 관련 정책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토론 주제인 제주형 항노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주제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백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웰니스 서비스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웰니스 관광 분야 가장 빠른 회복세를 코로나 이후에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제주 천연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독특한 경험 제공의 복합 웰니스 공간 창출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발표하시면서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배 교수님의 일자리 수요 전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제주가 좀 더 준비해야 될 그러한 내용과 또 아까 그 직장 웰니스 산업 국내외 사례 뭐 이런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혹시 그러한 적용 사례가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웰니스 헬스케어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 퓨처런의 학습 플랫폼에 대해서 직업군을 예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주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또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혹시 시간 관계로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주 항로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웰니스 관광 분야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래에는 최근에 그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고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분야가 서비스 분야와 국경을 이동하는 이제 관광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할 분야가 웰니스 관광 분야가 되고 그 분야 중에서도 지금까지 조금 미흡했던 분야가 온천 스파 요 분야하고 또 한 분야는 이제 직장의 웰니스 프로그램이 관광과 접목이 되면서 조금 이제 확장되는 추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웰니스 관광과 관련해서 최근에 뜨는 어떤 추세라면 아마 워케이션이 될 텐데요. 워케이션은 워크와 베케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관광지에 가서 일도 하면서 휴양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워케이션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난 여름에 이제 롯데 멤버스 같은 그룹에서 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약 일주일간 이제 롯데 관련된 호텔이 제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지원을 했었는데요. 주 4일째 근무를 하고 3일은 이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2022년도 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워케이션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11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일종의 유연 근무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아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기업이나 일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곳이고 특히나 이제 강원도는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곳이기 때문에 지역이 소멸되거나 인구나 세수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뭐 강릉, 속초, 양양, 평창 같은 곳, 뭐 경상도에도 있습니다. 부산과 남해가 대표적인 그런 시범 지구고요. 내륙에는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가 후보지였고, 그다음에 제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기업이나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일을 하거나 직접 고객과 만나거나 영업하는 형태가 아니라 연구 개발 혹은 뭐 사업 모델을 만든다든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크게 개인 어떤 그 워케이션, 개인형 워케이션이 있고 기업형 워케이션이 있습니다. 유럽은 주로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개인의 사업자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휴양지에서 일도 병행하는 그런 형태로 개인형 워케이션이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정부 지자체 중심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못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좀 그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일본에 두 가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개인형이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기업형은 아직까지 조직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정부에서도 시범 사업의 형태로 그 전망을 좀 타진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형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휴양지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비용 면이나 기업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휴양이 같이 하면 좋지만 혼재됐을 때는 또 비용을 지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에 확실한 어떤 뭐 비슷한 생산성이 있거나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비용만 지불하고 기업의 어떤 생산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여기 기업형 워케이션에 뛰어들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과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그런 일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제주형 워케이션이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웰니스 분야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웰니스 분야도 많은 나라에서 전문 자격증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부상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항노화나 아니면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의료 전문직이 아닌 그러니까 뭐 어떤 질병이 생기기 이전 단계에 건강을 관리하거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신체적, 정신적 활동들을 보조해 주거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6가지 영역에서 그 퓨처런이라고 해서 영국의 그 프로그램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아마 제주도는 뷰티와 미용 관련돼 있는 자격증들을 좀 만들고 그런 양성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이제 조직화돼서 자격증이나 퀄리티를 품질을 인증하는 형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가지고 프로그램도 유치를 하고 자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마 그 웰니스 관광 측면에서는 단순한 어떤 관광도 중요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중장년층들은 어떤 여행을 경험의 확대로 보거든요. 제주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 결국에는 제주에 와서 누릴 수 있는 천연 자원을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액티비티와 연결할 때 그런 그 중장년층들을 이제 타겟으로 한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배 교수님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참 잘 정리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워케이션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일수록 앞으로 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특히 그 공유할 수 있는 오피스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기반을 또 구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조직화와 품질 인증을 지자체나 관련 단체들이 그 함께 관련된 영역의 그러한 자격증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배 교수님께 혹시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면 우리 공선희 센터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형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업무를 하고 계신 제주 고령사회연구센터에
주요 기능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또 고령 친화 산업 특구 지정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러한 타시도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지정될 때 어떤 기대 성과가 예상되는지 또 아까 발표하시면서 혹시 시간 부족으로 언급하지 못했던 우리 제주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을 위한 또 조언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고령사회연구센터는 제주연구원에 있는 부설 센터고요. 2004년도에 사실은 제주 장수문화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워낙 이제 장수로 잘 알려진, 그래서 오키나와하고도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장수문화연구센터로 있다가 WHO에서 이제 고령친화 국제 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을 준비하면서 기본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저희 센터 이름을 고령사회연구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노인복지하고 인구고령화, 그러니까 고령사회가 도래했을 때, 초고령사회가 도래했을 때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정책연구 기관인데 동시에 저희가 이제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포럼을 연사회 개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특히 이제 고령친화 산업과 관련된 주제로도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통한 정책 모니터링을 하는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주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에 관한 그 최상위의 그 기본계획인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제주 에이지테크 특구는 타시도에는 지금 사례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고령 친화 산업 혁신센터가 지금 앞에 말씀하신 성남이 좀 잘 되어 있고 시니어 산업 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대구와 부산 정도가 이 고령 친화 산업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런 에이지테크와 관련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용자는 시니어인데 제품 개발에 청년층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세대 통합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는 뭐 특구를 선정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그 규제 완화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추진 계획이나 사업 기획을 좀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령 친화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해서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 됐던 일반 기업이 됐던 그 에이지테크 제품을 좀 실제로 검증하는 그리고 시제품을 제주 어르신들이 먼저 사용해보고 또 제품 효과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제주형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우리 토론자님들의 혹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주형 항로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제주 항로화 산업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제주형 항로화 웰니스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가고 전략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갈 것인가 관한 좀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도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러한 항로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항로화 선도 연구센터 설립이나 주최 기관들, 특별히 도정의 확고한 의지와 행재정 지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